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C 광주방송이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재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80분 동안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는 KBC 뉴스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총 3명의 후보가 초청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 토론할 3명의 후보자를 자리 배치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원희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선웅입니다. 기호 5번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녹색정의당 박명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후보자 토론회,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검증 토론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통 질문은 목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면에 위치한 모니터에 시간이 표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활한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를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는 지역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김원희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원희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2년, 민주주의는 파괴됐고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400여 번의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가 강력하게 진행됐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반면 이른바 이, 채, 양, 명, 주라고 하시죠. 이태원 참사 159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갔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이종섭 도주 사건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아직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랬더니 자기 배우자만 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원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윤선웅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도전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윤선웅입니다. 저는 목포의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오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송원에도 불구하고
목포의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기존 정치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목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어떤 후보보다도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가장 젊은 후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뛸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를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행복할 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 스마트 원스톱 서비스와 자율주행 트램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로 목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저는 목포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목포 시민들께서 한 번만 힘을 실어주시면 저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명기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기호 5번 녹색정의당 박명기입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 이대로 괜찮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역사적 퇴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30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이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호남 정치 1번지, 전남 제1의 도시, 3대양 6대 도시의 목포 지금 어떻습니까? 전남 제3의 도시조차 위태롭습니다. 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이 독점해온 이 목포, 민주당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기후위기는 현실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위기로 삼아 새로운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서민, 중소상인들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잇는 진보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의 기조 연설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견해를 들은 후에 상호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후보자 토론회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남도에서 대학을 정해오면 국립의대를 추진하겠다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설립안을 제출했지만 순천시는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웅 후보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도 충분히 순천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전남의 동북권과 서북권은 인구 격차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 비율로 그런 기관 시설들을 유치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북권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목포에서는 목포의대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조 4천억의 경제적인 효과와 고용 창출 2만 3천여 명의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유치한다는 그런 순천대의 시민들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포에서는 미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목포시 용해 캠퍼스, 송리 캠퍼스에 5만 평의 부지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오감 지구에 2만 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최근 동부 이청사가 순천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와 같은 방법으로 목포대 의대가 순천으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 목포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경제적 측면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꼭 유치해야 됩니다. 네. 이어서 박명기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목포 시민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4년 전 바뀐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 전남권 의대, 전남권 통합의대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에 내려와서 명확히 했습니다. 목포대든 순천대든 한 곳을 정해서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서 의과대학을 유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민주당과 현 김영록 도지사가 완전 흐트러 놨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목포 시민들의 30년 염원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수아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용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밥상이 이미 차려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흐트러 놓은 세력이 바로 민주당과 현 김영록 도지사입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좌지우지 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된 목포대학교, 전남 동서균형 발전이라는 명문을 통하더라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가감하게 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원희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목포 의대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만듭니까? 아닙니다. 무너진 지방의 의료 시스템 복구하고요. 절대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하려고 공공의대 만드는 겁니다. 즉, 공공의 목적을 위해 목포대 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목포와 서남권은 섬이 참 많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관련한 응급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의료 시스템,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인 우선인 이런 상황에서는 목포 의대 설립이 가장 기본 원칙이 돼야겠죠. 공공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죠.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목포 의대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특별법 발의했고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와 삭발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목포 의대의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일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전남권 의대 신설 약속을 했습니다.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목포 의대 유치, 이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힘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힘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를 선택해서 목포 의대 유치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방안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명기 후보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답변을 듣고자 하는 후보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윤선홍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는 통합의대를 주장을 합니다. 현 정부가 일관되게 한 곳을 정해 오라고 하는데 통합의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현 정부에서 통합의대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통합의대를 주장하는 지역구 이 국회의원 후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지금은 한 목소리로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윤선웅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명기 후보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목포대 의대를 유치해야 되는데 방송과 언론과 토론회에서는 우리 후보님께서 늘 목포대 의대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행적을 보면 3월 18일에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전남의대 신설은 전남도민의 뜻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TV 토론회 때 말씀하시길
순천대와 통합의대가 여의치 않을 경우 목포의대를 신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천과의 통합이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통합의대 유치가 목표가 아닙니다. 김원희 후보님을 제외한 5분의 후보들이 모두 다 목포대 단일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인 김원희 의원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은 우리 목포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과 목포 지역의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목포시 30년 요원의 찬물을 끼얹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 국회의원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원희 후보가 한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윤선웅 우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 인력 절대 부족 문제 해결을 지방 정부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든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그리고 지역 의료 환경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공성을 고려해서 중앙 정부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 전남지사에게 공을 넘겼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윤선웅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호남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포에 의대 유치해라고 말씀하시면 또 분명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독재라고 분명히 비판할 겁니다. 지자체를 한 이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지자체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10분 알고 저희 도지사께 말씀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부권이 서부권보다 30만 명의 인구수가 많습니다. GRDP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차기를 생각해서 그곳에 유치하려고 하겠죠. 먼저 선행했던 모습들이 동부 이청사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우리 김원희 의원 정말로 답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뻔한데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 핑계를 대고 하겠습니까? 지역에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공을 어떻게 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윤선웅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한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저는 기호 5번 박명기 후보님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전남의 의대를 한 곳에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명기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안과 생각은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박명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아까 뭐 윤석열 정부가 공을 전라남도에 떠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전 인수식 정치적 해석입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남에 의대 한 곳을 신설해 줄 터이니 정리해서 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난 1990년도부터 30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전남권 의대는 목포대 의대였습니다. 근데 4년 전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완전 흐트러 놓아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현 김원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대 의과대 유치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전남 동서부권의 경제적 현실을 보면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동서양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권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유치돼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6%에 육박하는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로 인해서 이미 전남은 초고령화 사회인데 전남 서부권이 특히나 심합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국 10대 의료비 부담률 중에 3군데가 전남 서부권에 몰려 있어요. 1위가 신안군이고 5위가 한평군이고 10위가 강진군입니다. 그래서 더 절실한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뒤에 상대 후보의 질문을 듣고 추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김원희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공약 발표하기 전에요. 바로 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의과대학 신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실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정하게 교육부가 공모 절차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지방정부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공약 설명드립니다. 이번에 첫 번째 공약은 목포 신안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해상풍력을 통해 목포와 서남권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건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신안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약 8.2기가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드는데 이에 약 48.5조 원, 그리고 약 450여 개의 기업 유치, 그리고 연간 1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연구 용역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진행 중인데 현재 최근에 세계 풍력 터빈 1위 업체인 베스타스가 전남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목포 신항만에 약 4천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 케이블, 하부 구조물, 그다음에 타워 이런 분야의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이 목포 신항만과 이 일대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해상풍력을 굳이 현재는 서울 수도권으로 옮기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가 어렵게 만든 재생에너지를 여기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 그래서 아리백을 선언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을 목포나 서남권, 신안 영암으로 유치하자. 그래서 국가 아리백 전용 국가 그린 산단을 목포와 서남권에 유치하면 좋겠다. 이걸 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김원희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선홍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뭔가 획기적인 공약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한 가지 갖고 끝내네요. 신안군에 관련된 공약으로.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과거에 우리 김원희 의원께서 목포에 일자리 5천 개, 전남형 일자리 2만 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산업, 융복판 단지를 만들어서 전남형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한다고 하셨어요. 과연 그 공약도 안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고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김원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약 실현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때 세웠던 그 계획이 즉 해상풍력을 이용한 신안 해상풍력 단지를 48.5조 원, 450개의 기업 유치, 약 12만 개의 일자리를 추진하려고자 했던 우리 민주당 정부의 계획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원전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미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는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대전환 시대로 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세워졌던 계획이 빨리 실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웠던 일자리 5천 개, 전남형 일자리, 그다음에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대통합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은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는 점을 목포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방금 아리백 전용 국가 그린 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 우리 목포로 유치해야 된다. 전남 서남권으로 유치해서 우리가 해상풍력의 메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계획을 끊임없이 밀고 네, 나간다고 여기까지 주장합니다.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명기 후보 질문해 주시죠.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김원희 후보 공약 중에 전남형 트램 공약이 있더라고요. 4천억 정도 예산을 드리는 건데 이게 트램이 도로 중앙에 양방향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목포 구도상 원도심과 하당 남학 오령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 구조상 엄청난 교통 정체가 예상되어집니다. 특히나 설치 이후에 전남과 목포 무안의 운영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방비로? 네, 김원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기술적인 설계 문제야 저희들이 잘 극복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은 배차 간격이라든가 그리고 환승역을 환승할 수 있는, 즉 교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극복하면 될 일이지 그걸 다 모든 선을 다 복선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아마 기술 실무적으로 토목적인 측면에서나 건축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면 충분히 좋은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전남형 트램인가요? 지금 현재 목포 시민들은 매년 버스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버스 문제가 목포의 지금 주력 대중교통인데요. 이걸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도시들이 트램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전남이 의도를 아주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서 실현해 낸다면 관광 효과라든가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선도해서 주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목포역에서 출발해서 상상해 봅니다. 목포에서 출발한 전남형 트램이 사막도를 거쳐서 하당을 거쳐서 부주 오감을 거쳐서 남학 오룡까지 갔다 오는 이 트램 연장 15km의 트램이 완성되는 순간 목포의 대중교통 체계 그다음에 관광 효과 이런 건 엄청난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윤선웅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목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번에 공약집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5가지로 했습니다. 먼저 원도심, 그리고 경제, 관광, 스마트 시티 조성, 그리고 시민 복지 이렇게 5가지 타이틀을 뒀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심도있게 봐야 될 것은 우리 목포가 발전하려면 원도심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하는 말씀같이 저 또한 목포가 발전하려면 원도심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먼저 원도심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포 역사를 이동한 다음 거기에 도심숲 공원과 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불공단과 목포 원도심 간에 개방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은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릿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으로는 목포에 우리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충청도와 전라도에는 없는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300만 명, 외국인 전용은 약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경제적 유발 효과는 한 7천억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다는데 목포는 유치하기 좋은 위치죠. 무안공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광장 일원에 해양 레저 스포츠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 공약으로는 남항의 고안정성 미래 배터리 테크노포트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조성으로는 목포 전역에 자율주행 트램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복지는 지방대 출신들 그리고 지방학교 출신들에게 유학비를 지원해서 첨단 산업을 배워서 복귀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박명기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그 공보물을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신안군 연계하는 수소 연료인지 발전소와 그다음에 공장형 태양광 발전소 아마 이게 지붕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후위기 시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 윤석열 정부와 약간 조금 다른
고민도 계신 것 같아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 1번지인 전남은 매우 중요한데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네, 윤선홍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현재 전남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탄소를 줄여야 되고 탄소를 없애야 될 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여건상 그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소 에너지가 있는데 수소 에너지에 그린 수소와 브라운 수소 등 부생 수소 등이 있습니다. 그린 수소를 쓰는데 필요한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안군에 설치되는 8.2GW 풍력 발전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신안군뿐만 아니라 목포까지 선로를 이용해서 한다면 분명히 수소는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적자 이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 후보님과 같이 신안과 목포에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해야지 목포가 그리고 전남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산업으로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원희 후보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우리 윤선홍 후보님 원도심 트램이라든가 해상 레저 특구 공약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같이 힘 모아서 해결하면 좋겠고요. 다만 목포역을 임성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은 원도심 공동화를 더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원도심 시민들과 이런 공약에 대해서 의논해 본 바가 있는지 저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반대 의견이 세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2대양산단 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윤선홍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제2대양산단 부지를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난릴 겁니다. 서로 돈 벌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그 이름에서 나온 것 같이 지금 현재 대양산단이 있고 그 옆에 제2대양산단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후보자가 돼서 나와서 지목을 말씀해주고 지리를 가르쳐주면 목포에 있는 부동산 몇 개 업자들만 돈을 벌겠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목포역 옮기는 것은요. 과거에 1994년경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목포시 역을 임성으로 옮기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걸 반대해서 그걸 유치를 해놨는데요. 물론 목포역이 호남선 시작점이라는 게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좋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관광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목포가 지금 현재 인구가 소멸돼 가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도시를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과연 주말에 10,000명밖에 안 옵니다. 그 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480억 들여서 대교조를 한다는데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를 쓰고 거기를 주거단지와 도시순 고공을 만들어서 원도시에 거주할 수 있는 입주민들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차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명기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제 첫 번째 공약이 그린에너지 산업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신안 풍력을 이용한 건데요. 목포 앞바다 쪽에 에너지 섬을 만들고 그 속에서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수전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육지로 가져와서 이미 220메가 정도의 사업 허가를 맡은 대양산단 내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그다음에 새롭게 형성된 목포 스마트 그린 산단에 공급해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연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계된 사업인 뭐 수소 충전소 또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을 유치하고 데이터 센터 등을 함께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울러서 알리백 그리드를 산단에 깔아서 알리백 산단을 조성을 하면 국제 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종합적 플랜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30년여 모인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부채 탕감 이루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실 영업을 못 하셨잖아요. 영업 제한 조치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 발생한 부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하겠습니다. 인구 소멸은 인재 유출부터 막아내야 합니다. 이 지방대 무상교육은 인구 유출에 지방 소멸을 막는 댐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펫숍을 폐지하고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반려동물 물건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명규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김원희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에너지 산업 연계망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수소까지 바라보는 아주 야심찬 계획 잘 들었고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신안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해상풍력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아리백 전용 국가 그린 산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사업 계획과 같이 한번 연계해 볼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네, 박명규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대양 산단도 기존에 돼 있는 대양 산단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만들어질 목포 스마트 산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백 산단을 만들어야 실제 유럽 수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윤선홍 후보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소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일단 탄소가 그대로 지금 되는 LNG를 주 원료로 하는 그레이 수소와 이 중에서 탄소만 포집하는 블루 수소 그리고 수전의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깨끗한 그린 수소 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현재 기술적 수준은 그레이 수소 가장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탄소 포집 기술과 그다음에 수전해를 통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러한 어떤 그린 에너지 산단 조성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지금부터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향후 수소 경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포가 이 서부권의 풍부한 풍력, 그 다음에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과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합니다. 네, 이제 윤선홍 후보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가 재정이요, 그 부채가 과거에 600조에서 지금 지난 정부의 400조가 추가로 늘어서 1130조 대략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규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 그리고 지방대 무상교육 추진 등의 재정적인 공약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상자 선발 기준하고 그 소요 자금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네, 질문 맞춰주십시오. 박명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영업을 제한당했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맞죠. 지금 현재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가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30조 기금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일단 15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기금을 15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15조를 만드냐. 은행에서 이자 장사한 게 있습니다. 한 해 60조 가량의 이윤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얻었냐? 정부에서 긴급금융희생기금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 연간 자영업자에게 0.5%의 출원료율을 적용해주면 3년간 15조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특히 지난 그 은행들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0.5% 이자를 가지고 자금을 가져와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때는 2.97%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없어서 대출을 못 받았거든요. 이러면서 이자로 한 해 60조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겁니다. 이걸 사회적으로 환원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최소 빠르게 100조 원 정도의 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하자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이런 방안들을 네, 답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C 광주방송이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후보자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앞선 방식과 같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후보자 토론회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인구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포와 신안이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목포와 신안 통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선웅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목포는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21만 3천 명 정도가 되고요. 신안군은 4만 명이 약간 안 됩니다. 인구적인 부분은 목포가 한참 우세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목포시와 신안군이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특별히 지원해주는 법령들이 있어서 신안군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안군에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계셔서 복지들이 날로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서남권에서 170명 정도 대략 신안군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목포는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포와 신안이 통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말로는 많이 노력하고 토론회도 걸쳤습니다. 그런데 신안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합한다 해놓고 공공기관, 공공시설물들을 함께 못 쓰게 한다. 대표적인 게 화장장입니다. 목포와 신안이 통합을 하려면 목포에 있는 시설물을 신안 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포는 신안군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들을 산업화해서 이거를 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명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목포 신안 통합을 시작으로 무한반도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난 1994년을 시작으로 해서 총 6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신안과 무안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더 큰 것은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치적 책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남 제1회 도시 목포가 제3회 도시조차도 위태롭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역 통합 실패에 있습니다. 목포는 비수도권 지역 중에 가장 면적이 작고 인구는 많아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역 통합 없이 도시 확장이 어렵고 발전적 전략 수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윤선홍 후보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 신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지를 불식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포 신안을 통합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무안까지 통합해서 새로운 목포권 무안반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원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목포 신안의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적극 찬성하고 나아가 무한반도 통합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목포와 신안의 선통합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라는 게 저희들 의견인데요. 일단 목포와 신안의 두 지자체장님께서 통합 원칙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박우량 신안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통합의 적기다라고 시기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안 군민들의 반대가 반대 여론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알아봤더니 신안군의 건보료 등 세금 혜택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 태양광, 해상풍력 이런 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교통교부세를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통합되더라도 신안군이 누리는 그 특례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다른 화장장 이용이라든가 뭐 공공시설 이용 이런 것들은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목포시에서 학교급식 할 때 신안의 농수 축산물을 좀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섬박물관이라든가 섬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신안에 먼저 그런 행사들이라든가 그런 공공시설들을 먼저 배려하면 어떨까? 우리 목포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네, 답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포 신안 통합에 대한 새 후보자의 의견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명기 후보부터 한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윤선홍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입니다. 김원희 후보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실제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예. 지역 통합 실패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김원희 후보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윤선홍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오늘 박명기 후보님께서 저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을 이렇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도 아프죠. 막막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목포 지역구 출신의 그 의원님께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또 성원에 힘입어서 당선이 되셨는데 쭉 보면 목포의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의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좀 누구보다 열심히 처리해야 될 자리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는 게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물론 이제 후보님께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인 게 그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연장을 쓸 때 호미로 땅을 파고 해야지 굴을 까면 그게 쉽게 까집니까? 굴 까는 걸로 까야지.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권력을 가지고 정확한 힘을 갖고 계실 때 제대로 일을 해주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안 통합도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시간은 금입니다.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신안 국민들한테도 시간은 금입니다. 목포 사람들을 인적 인프라를 이용해서 신안군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만약 이거를 경제에 반영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원희 후보가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박명기 후보께 여쭙게요. 바람연금, 햇빛연금이라 그러죠. 우리 재생에너지 가지고 우리 그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이익인데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출자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께 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건데 이게 사실 법적 근거를 만든 게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대표 발의자가 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제 공동체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신안과 목포 간에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 방법이 있는지 우리 박 후보님의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명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조금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요. 뭐 주민 참여가 했을 때 일단 REC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20%가 되고 그러다 보니 그 20% 정도를 주민들에게 한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자의 여유가 생겨서 아마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우수한 조례를 만든 성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들은 아마 많은 어떤 기초지자체에게 좀 전파가 돼서 주민들과 사업자 그리고 행정기관이 함께 공생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익 공유, 사회적 환원이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 목포 통합과 관련돼서 좀 더 말씀드리면 신안 주민들은 지금 당장 화장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버스 노선 연장 통합 운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통합 시 행정, 경제, 관광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 TF를 조성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네. 다음 윤선홍 후보가 한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저는 박명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목포와 신안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적인 통합도 있고 그 전에 공공시설인 시화장장을 목포 시민이나 국민들이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통합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마찰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민교 후보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박명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 신안 통합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조금 너무 형식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과 면이 자매 결연을 맺는다든지 또 농촌 바쁜 시기에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이 정도는 대단히 좀 소극적인 노력이다. 실제 신안군 주민들에게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는 거, 이 방식이 일차적으로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공동 이용 문제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 유입 공동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신안군은 이미 완전 공영제는 아니죠. 이제 공영제를 통한 버스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목포시도 중공영제 등등 공영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버스 공동 운영을 통한 좀 더 가까운 생활적 밀접함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더 큰 것은 목포든 신안이든 어찌됐든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섬이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 신안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연계해서 목포 시민과 신안군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목포시와 신안군의 공동 TF팀 구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어진 4분 동안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요. 주도권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목포 시민의 대변자가 될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두 상대 후보자에게 모두 한 번 이상 질문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짧고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도권 순서에 따라서 김원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4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윤선홍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전통시장 가서 대파 한 당 가격 한번 알아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동부시장에 가가지고 대파 가격 알아봤더니 작은 한 단이 5,000원, 큰 거 한 단이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판매했던 대파 가격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수도권의 한 후보는 대파 한 뿌리 가격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발언했다가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결국 사과까지 했어요. 이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진짜 이게 제가 예측을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 분명히 김원희 의원께서 저한테 대파 이야기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선동 정치하는 게 대표적인 게 민주당인 것 같아요. 앞에 프레임은 다 잘라버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875원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가서 저는 직접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값이 싸면 당연히 좋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좋은 그러니까 건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이해하셔야 돼요. 875원이라고 한 대통령의 민생 물가에 대한 이해와 당연히 소비자 대통령이- 입장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아니죠.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앞에서 그 직원들이 말한 게 어떤 걸 지원받고 30% 마지막에 쿠폰을 이용하니까 875원이 되었습니다로 말하니까 대통령께서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말한 거 아닙니까? 자, 어느 대통령이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말하겠습니까? 자, 들으세요. 대통령께서는 네. 국민의 입장에서 875원이 현실적이지 않냐. 그런데 그때 행사했던 5개의 마트에서만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그 지원금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간에 돈이 없어요. 400조의 윤선홍 예산이 후보님 늘어났기 좀 때문에 좀 그 돈을 안 답변을 좀 주기 짧게 때문에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윤선홍 후보님. 안타깝습니다. 예, 메인 프레임 정치하고 말꼬리 정치하니까 아. 안타깝네요. 예상을 목포 빗나가지가 시민- 않아요. 목포 시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민생을 살피는, 민생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하면 될 일을 미안하다. 가격이 그게 보편적인 가격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마트 가격의 특별 할인가였더라. 미안하다. 앞으로는 좀 더 알아볼게. 하면 될 일을 이렇게 이 문제를 만듭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이 현재 상황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라고 다녀요. 지금 그 민생 토론회를 한 10여 곳 했는데 거기서 약속한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네, 파악을 윤선홍 못했습니다. 예. 약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900조에서 1000조입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600조에서 1000조 나라빚이 늘어났다고 걱정하셨는데 네. 그냥 단박에 1000조를 늘리셨어요. 네. 그 정책 시행하면 1000조 국비를 내야 돼요. 지금 네. 세수 확보가 안 돼서 걱정이에요. 56조가 안 거쳤대요. 근데 네. 어디서 그 900조 1000조 만들 건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박명기 후보님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질문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윤석열 정부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파 가격의 핵심은 그거죠. 지금 대파가 그 재래시장에서 한참 비쌀 때가 12,000원까지 했었고요. 지금 이제 한 700g, 800g짜리가 뭐 한 5,000원, 그다음에 1kg에 가까운 게 한 7,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마지노선이 있답니다. 대파 가격이. 그래서 이게 4,000원, 4,500원이 넘어가면 사실 대파를 공급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청양고추를 못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실은 그래서 정치가 민생 경제를 살펴야 하는데 민생 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이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성웅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마찬가지로 4분입니다. 예, 여러 후보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전남은요, 고령화 인구가 26%가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우리 전라남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또 적게 보면 목포시도요, 벌써 작년 기준으로 고령화 인구, 즉 65세 인구가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즉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인구를 유입을 시키고 또 나가려고 하는 젊은 층의 인구들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박명기 후보님께서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지금 지역 소멸 관련돼 가지고 전남은 매우 심각합니다. 22개 시군 중에 한 서너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인구 소멸 아주 매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목포조차도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21만조차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인구 유입의 1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린 에너지 산업 연계망을 통한 양질의 그린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방대 무상교육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인재가 나가지 않는 것이죠. 다음은 종주 여건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 복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대를 활성화시켜서
교통을 흐르게 하고 그다음에 지방대 주변의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방대와 산업이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적 지역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중심의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말이에요. 특색에 맞게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 인구도 유입되고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원희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 10개의 공약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보면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였냐면 목포형 일자리 5,000개, 전남형 일자리 2만 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될 거라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예측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공약에 대해서 지속을 계속하고 있다 하셨어요. 진행형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나오시면서 또 10개의 공약을 갖고 오셨습니다. 합의 20개가 됩니다. 10개도 정리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20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인구가 빠져가고 있는데 대기업 유치 하나 못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여야가 모두 협동해서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유치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현재 여당에 대한 말꼬리 잡기, 꼬투리 잡기식의 이제 질문을 선동을 해주시죠.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목포와 신안, 서남권은 최고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해상풍력 최적지라고 하는 최고의 기회를 얻고 있고요.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서울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을 목포와 서남권으로 오게 하자. 이게 아리백 전용 국가 그린 산단을 만들자는 저의 취지입니다. 이 공약하면 일자리 만들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끝으로 박명기 후보에게 4분 동안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수십 년 지역의 패권적 어떤 민주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목포는 발전은커녕 오히려 후퇴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 큰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제도까지도 지금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할 때 말입니다. 목포시의회 상임위 이 시간을 임의적으로 단축시키고 대거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장에 목포시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발생된 일입니다. 민주당 경선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잡혔던 임시회를 연기한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유력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시의원들이 특정 후보의 경선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후보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듯 민주당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 윤선홍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오랜 집권이 결국은 이 오만을 넘어 지방자치 제도까지 근간을 흔들고 있고 당 하부 기관으로 민의 정당인 시의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제가 출마의 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썩은다고요. 목포는 강이 흐르지 않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꿀이내가 나고 썩어가고 고기도 살 수 없는 정도의 이게 정치 생태계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후보원들, 시의원들도 만나 뵙고 하면 우리 김원희 후보자님께서 오셔서 꼭 의전을 해달라고 이렇게 선거운동 한다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은 목포 시민들을 위한 의원이고 선출된 자리지 개인 사당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공천 글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개인 보좌관 역할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행동들이 목포시의 발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목포는 계속 발전이 중단돼 있을 겁니다. 발전을 시작도 못했는데 어떻게 중단한다는 말을 슬로건을 걸 수 있겠습니까? 목포의 시작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김원희 후보께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당선자 신분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2025년까지 목포역을 지하화하고 6만 평의 유라시아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신역사를 건축해서 목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목포역 개조사업 용역 들어가고 있는데 선상역사 짓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진행하는 용역을 보면 정확히 제목이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급 백화점을 짓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가 리모델링 수준입니다. 자, 김원희 후보께서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솔직히 공약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윤선홍 후보님, 시의원들한테 의전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확인하신 후에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3월에 민주당 경선 시기에 의회가 미루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이미 해명을 했는데요. 대중교통 버스 협상 가격을 놓고 목포시와 줄다리기를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 시간을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을 이미 시의회가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당선자 신분 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끝으로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윤선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민하고 용맹한 사냥개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 기호 2번 윤선웅은 목포 시민들의 영민하고 용맹한 사냥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제 목포가 새롭게 변하려면 국회의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얼굴을 보시고 공약을 보시고 그 사람의 열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도만 가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앞에서는 운동권이라 하면서 뒷거래하는 그런 양아치 같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고 저를 선출해 주시면 이 목포가 신안 무한 통합을 넘어 전남의 가장 으뜸되는 광역 도시로 변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명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은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시민들의 발인 버스 문제를 언제까지 기초지자체만 맡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아우성입니다. 정치권이 잘못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최소 부재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 재정 지원에 대한 택시발전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헌법상 권리인 일하는 권리, 노동의 권리를 장애인들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특별법 제정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이렇듯 서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로 잇는 것, 기호 5번 녹색정의당 박명기가 해내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원희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제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도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여러분의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총선, 목포 시민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가 그 시작입니다. 김원희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목포 시민입니다. 포용과 상생의 정치로 하나 되는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후보자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